세계에서 가장 트렌디한 도시이자 전 세계 모든 이들이 꼭 가고 싶어하는 도시가 있어요. 바로 미국의 대표 도시 뉴욕인데요. 뉴욕은 월스트리트를 포함하여 세계 금융의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자유의 여신상, 타임스퀘어, 센트럴파크 등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보았을 법한 유명한 랜드마크들도 수두룩하죠. 이 외에도 뉴욕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도시답게 그 경제 규모 또한 엄청난데요. 뉴욕은 한 도시의 경제 규모를 나타내는 GNP가 2022년 기준 무려 2조 1천억 달러, 우리 돈 약 2,700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미국 바로 위에 위치한 경제대국 중 하나인 캐나다의 국가 GDP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즉, 도시 하나가 거대한 국가 하나만큼의 경제 규모를 자랑하는 셈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뉴욕이 대체 어떻게 경제대국들을 압살할 정도의 막강한 도시로 성장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저와 함께 아주 쉽고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오늘날 존재하는 뉴욕시는 1783년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직후부터 시작되었는데요. 독립 이전에는 네덜란드와 영국이 번갈아 가면서 이 지역을 점유하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 네덜란드와 영국을 거치면서 이 뉴욕은 이미 다른 지역에 비해서 도시로서 잘 자리 잡고 있었어요. 심지어 이 지역은 미국의 독립전쟁 당시 영국군의 중앙기지 역할도 했었기 때문에 영국이 전쟁에서 완전히 철수할 때에 마지막까지 필사적으로 지켰던 지역이라고 해요. 그렇다면 왜 네덜란드와 영국은 그 넓은 미국 땅들을 다 놔두고 굳이 뉴욕 지역을 점령하고 필사적으로 지켰던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국제무역에 특화된 지리적 특성 때문입니다. 특히 항구에 최적화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영상의 지도를 보시면 뉴욕항은 북미 대륙의 동부 해안에 위치해 있잖아요. 그래서 유럽과의 무역에 있어 매우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멀리 다른 대륙을 돌아가지 않아도 곧바로 유럽 대륙을 오갈 수 있으니까요. 게다가 이 뉴욕항을 조금 더 가까이 살펴보면 뉴욕항은 롱아일랜드와 뉴저지 해안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항구가 땅에 둘러싸인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뉴욕항은 대서양의 직접적인 파도와 바람으로부터 자연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요. 특히 항구 옆에 위치한 이 롱아일랜드는 남쪽에서 오는 폭풍과 높은 파도로부터 보호막 역할을 해준다고 하는데요. 결과적으로 뉴욕항에 이미 정박해 있는 배들이나 또는 항구로 들어오는 배들이 비교적 안전하게 운송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뉴욕항의 지리적 장점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뉴욕항의 바다는 충분한 수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연 상태에서 항상 수심 15m 이상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점은 대형 선박들이 아주 안전하게 드나들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하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국제무역에 필수적인 대형 컨테이너 선박의 접근을 가능하게 하면서 뉴욕항은 세계적인 항구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뉴욕항을 둘러싼 모든 지리적 환경이 항구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주고 있던 거예요. 현재 뉴욕은 항구를 통한 무역업 말고도 다른 많은 산업들이 발전해 있는 상태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뉴욕항은 미국 내에서 가장 많은 화물을 처리하는 항구 중 하나로 그 역할을 하고 있을 정도죠. 그리고 이렇게 뉴욕의 항구와 물류가 발달하는 데에는 미국의 강과 호수 또한 큰 역할을 했는데요. 미국에는 미국의 강이 지금의 경제대국 미국을 만들었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강은 미국에 있어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미국의 남과 북을 관통하며 이어지는 미시시피 강은 미국의 생명줄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그도 그럴만한 게 미시시피 강 주변 지역의 경우 이 강물을 활용하여 농업이 발달할 수 있었고요. 또 그렇게 생산한 농작물들을 강을 통해 미국 전역 그리고 전 세계로 운반할 수 있었거든요. 심지어 배를 통해 운반하는 해상 운송의 경우 철도를 통해 육지로 운반하는 것보다 운송 비용이 훨씬 저렴하다고 해요. C포인트 그룹이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캘리포니아 롱비치에서부터 테네시주 멤피스까지 물건을 옮긴다고 가정했을 때 강과 바다를 따라 배를 통해 운반하는 것이 기차를 통해 운반하는 것보다 컨테이너당 무려 2,000달러가 더 저렴하다고 할 정도죠. 그러다 보니 이러한 미국의 강 경제는 미국 경제 발전의 근간이 되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를 보면요. 사실 뉴욕에도 허드슨 강이 존재하지만 이 허드슨 강이 미국의 생명줄인 미시시피 강과는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그러면 뉴욕은 이러한 강 경제 혜택을 전혀 못 본 걸까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뉴욕은 미시시피 강 인근 지역은 아닐지라도 허드슨 강 상류 지역인 올버니에서 시작해 버펄로까지 이어지며 허드슨 강과 이리 호수를 연결하는 이리 운하가 존재하거든요. 과거부터 뉴욕은 이 이리 운하를 통해 이리 호수뿐만 아니라 이리 호수와 연결된 미시건 호수, 휴런 호수, 스피리어 호수, 온타리오 호수 등 미국을 대표하는 호수와 인근 지역으로 진출이 가능했는데요. 이로 인해 뉴욕시는 대서양에서부터 미국 내륙까지 이어지는 물길을 통제하며 상업 및 교통의 핵심 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었고요. 이러한 점이 현재 뉴욕시를 만들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살펴본 지형적인 이유 말고 사실
뉴욕을 얘기할 때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 분야가 하나 있죠. 바로 금융인데요. 뉴욕은 이 금융산업이 현재의 뉴욕 경제를 이끌어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 이유는 바로 이 뉴욕에 존재하는 두 개의 주식 거래소 때문입니다. 바로 뉴욕 증권거래소와 나스닥인데요. 이 두 증권거래소는 나란히 세계 주식시장 순위 1, 2위를 차지할 정도로 그 규모가 엄청나기로 유명하죠. 이 두 개의 거래소가 전 세계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약 42%를 차지할 정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미국에서 이 두 개의 거래소는 어떻게 세계에서 가장 큰 거래소가 되었고 뉴욕을 넘어 미국 경제를 이끌어갈 수 있게 된 걸까요? 전문가들은 그 이유로 높은 수준의 투자 규모와 기업들의 상장을 꼽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이란 기업들이 사업의 확장을 위해 토지를 구매한다든지 능력 있는 직원들을 더 뽑아야 한다든지 상품을 연구개발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돈이 필요할 때 이용하는 자금 확보 수단이거든요. 기업은 그 기업의 소유권, 즉 지분의 일부를 일정 가격으로 매도하게 되고요. 그리고 투자자들은 이 회사의 주식이 매물로 나왔을 때 앞으로 이 기업이 성장해서 주식 가격이 오르고 좋은 수익을 낼 것이라고 판단되면 그 주식을 매수하게 되는데요. 이 모든 과정을 뉴욕 증권거래소나 나스닥과 같은 거래소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일단 이 거래소가 성장하고 잘 되려면 정말 건실하고 좋은 기업들이 최대한 많이 상장되어 있어야 하고 이 회사들에 투자할 투자자들이 많아지면서 거래가 활발해져야 하는데요. 뉴욕의 이 두 거래소는 기업과 투자자들에게 모든 조건을 충족시켜주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일단 미국이라는 국가 자체가 과거부터 현재까지 전 세계 최고의 패권국이자 명실상부 최고의 경제대국이잖아요. 그 말은 지금까지 엄청난 속도로 경제가 성장해왔다는 얘기가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경제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분명 미국의 수많은 기업들 또한 함께 성장해왔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런데 기업들 입장에서는 기업을 더욱더 성장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돈이 필요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기업들은 그 돈을 충당하는 수단으로 뉴욕의 주식시장을 활용하게 되었어요. 자연스럽게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수많은 성장 기업들이 경제대국 미국의 주식시장에 상장해서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나둘씩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건실하고 성장성이 높은 회사들이 뉴욕 거래소에 모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러한 건실한 투자처를 찾고 있던 전 세계 투자자들 또한 모일 수밖에 없었죠. 여기에 더해서 미국에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즉 SEC가 존재합니다. 이 SEC는 증권시장의 모든 거래를 감시하고 분석하여 시장 조작, 내부자 거래, 사기 등 불법 활동을 예방하고 처벌하는 일을 하거든요. 한마디로 미국 주식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는 일을 하는 규제기관입니다. 물론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주식시장 규제기관은 주식시장을 보유한 국가라면 어디든 존재하는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미국의 이 SEC는 그 중에서도 매우 엄격한 규제로 유명한데요. 최근에는 암호화폐 시장 규제, 소셜미디어와 내부자 거래, 그리고 기업 공시 강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막강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죠. 그리고 이러한 SEC의 강력한 투자자 보호 시스템은 미국 거래소들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높이게 되었고, 이는 전 세계 수많은 투자자들이 막대한 돈을 미국 증권시장에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들었죠. 정리해보면 앞서 살펴본 모든 과정을 통해 미국의 뉴욕 증권거래소와 나스닥은 전 세계 최고의 거래소가 될 수 있었고요. 이 두 거래소를 품은 뉴욕 또한 두 거래소의 성장과 함께 자연스럽게 경제력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확실히 뉴욕을 상징하는 건 금융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데 이러한 금융 말고도 의외의 개념이 뉴욕의 발전을 이끌기도 했어요. 바로 집적인데요. 여기서 집적이란 특정 산업이나 활동이 지리적으로 가까운 곳에 모여있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한 산업을 구성하는 공급업체, 고객, 투자자, 심지어 경쟁업체까지도 전부 한 지역에 모여있는 것을 말하는 건데요. 뉴욕은 이러한 집적으로 인해 엄청난 발전을 이루어온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중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가먼트 디스트릭트입니다. 가먼트 디스트릭트는 뉴욕 맨하튼 중심부에 위치한 지역을 말하는데요. 이 지역은 20세기 초부터 의류 제조업과 패션 산업의 중심지로 불리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뉴욕 패션 위크와 같은 중요한 패션 이벤트도 자주 열릴 뿐만 아니라 전 세계 패션 트렌드를 선도하며 수많은 유명 디자이너와 모델, 패션 관계자들이 모이는 곳으로 유명한데요. 그런데 이 지역이 재미있는 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이 가먼트 디스트릭트 하나의 지역 안에 디자인, 원단 구매, 생산, 마케팅, 유통 등 패션 산업과 관련된 모든 기업들이 모여 있다는 건데요. 이것이 바로 집적이죠. 그러다 보니 이 지역에 있는 패션 회사들의 경우 원단을 구하고 공장에서 옷을 생산하고 판매량을 높이기 위해 의류 마케팅 회사를 찾을 때 멀리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 모든 회사들이 조금만 걸어가면 몇 블록 안에 전부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렇게 관련 회사들이 모여 있다는 점은 기업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는데요. 먼저 의류를 생산하는 공장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머나먼 다른 나라에서 수입해 올 필요가 없겠죠. 물건을 들여올 때 내는 관세나 선박
선박 회사에 납부하는 운송료 또한 낼 필요가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생산 비용 자체가 저렴해지게 되는 거죠. 또한 관련 회사들이 주변에 모여 있다 보니 협력의 기회가 증가하게 됩니다. 우리 회사의 부족한 점을 채워줄 기업을 멀리서 찾지 않아도 되고요. 우리 회사의 제품을 구매해줄 고객들을 회사 근처에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니즈를 파악하기도 무척 용이하죠. 이는 더 좋은 제품을 만들고 매출을 올리는 일에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인재를 구하기가 용이한 점도 있어요. 아무래도 비슷한 산업의 기업들이 몰려있다는 건 그만큼 그 분야의 전문가들 또한 이 지역에 많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우리 회사에 필요한 기술과 전문 지식을 가진 인재들을 손쉽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가먼트 디스트릭트에서는 집적으로 인해 의류 산업이 크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먼트 디스트릭트 말고도 뉴욕에는 집적의 대표적인 사례가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실리콘밸리가 그곳이죠. 앞서 살펴본 가먼트 디스트릭트와는 달리 실리콘밸리는 뉴욕시의 기술 스타트업과 혁신적인 기업들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을 지칭하는데요. 그런데 이 실리콘밸리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지 않나요? 맞습니다. 미 서부 캘리포니아의 첨단 기술 보유 기업들의 집적 지역인 실리콘밸리와 비슷한 것 같은데요. 뉴욕의 실리콘밸리라는 말은 바로 이 실리콘밸리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어졌다고 해요. 그만큼 뉴욕시의 기술 산업과 스타트업 생태계의 발전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 실리콘밸리는 실리콘밸리와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실리콘밸리가 주로 기술 기업들로 이루어져 있다면 이 실리콘밸리는 기술 기업뿐만 아니라 금융, 미디어, 광고, 건강관리 등 정말 다양한 산업을 이끌어가는 회사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건데요. 세계 최대의 IT 기업인 구글의 본사가 뉴욕의 첼시 지구에 위치해 있고요. 뷰티 및 화장품 분야에서 혁신을 주도하는 에스티로더는 디지털 혁신과 기술 개발에 중점을 둔 프로젝트를 실리콘밸리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뉴욕시는 디지털 게임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이 실리콘밸리 지역에서 메이드 인 뉴욕이라고 불리는 디지털 게임스 허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할 정도죠. 이렇듯 뉴욕의 집적은 과거부터 제조업, 의류업, IT 등 뉴욕의 모든 산업 분야에 걸쳐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는 일에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집적을 통해 뉴욕시의 발전을 가져온 산업 중에 무척 의외의 분야가 하나 있어요. 바로 제조업인데요. 이 제조업이 뉴욕에서 의외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제조업은 공장이 자리 잡은 토지 가격과 인건비가 가장 저렴한 곳에서 성장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야만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생산 단가를 낮출 수 있게 되면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물건을 만드는 가격 자체가 저렴하기 때문에 다른 경쟁사 대비 판매 가격을 더욱 낮출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경쟁사보다 가격이 낮아지면 당연히 더 물건을 많이 팔 수가 있겠죠. 이러한 가격 경쟁력 때문에 많은 제조업체들이 아시아와 같이 토지 가격과 인건비가 저렴한 곳에 공장을 세우고 제품을 제조할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뉴욕은 세계에서 제일 토지가 비싸고 가장 인건비가 많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살인적인 생활 물가로도 유명한 도시거든요. 이러니 뉴욕에서 제조업을 운영한다? 가격 경쟁력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뉴욕에는 여러 개의 거대한 제조 회사들이 존재하고 그 생산 공장들까지 자리 잡고 있는 걸까요? 여기에는 다 이유가 있었어요. 바로 많은 뉴욕의 제조업체들은 뉴욕 현지 시장을 대상으로 제품을 생산한다는 점인데요. 즉 자동차처럼 세계 시장에서 경쟁해야 하는 제품들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제조업의 경우 더 많은 양을 생산함으로써 개별 제품의 제작 단가를 낮추는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는 분야잖아요. 예를 들어 자동차를 생산한다고 가정해보면 자동차는 거대한 공장을 세우는데 막대한 돈이 들어가죠. 하지만 공장이 일단 완성되면 자동차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이 초기 투자 비용을 더 많은 제품에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만 대의 자동차를 생산할 때와 50만 대를 생산할 때를 비교했을 때 고정적으로 드는 비용이 50만 대가 더 낮아질 수 있는 거죠. 게다가 대량 생산을 하는 과정에서 작업자의 숙련도가 향상되며 생산 효율이 증가하는 학습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자연스럽게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뉴욕의 제조업체들은 달라요. 물론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제조업체들도 있지만 이들 중 대부분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제품을 만드는 것이 아닌 뉴욕 시민들을 대상으로 만들면 되거든요. 제품을 많이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현지 시민들이 원하는 조금의 수량만 제조하면 되거든요. 대표적인 게 앞서 살펴보았던 가먼트 디스트릭트의 의류 업체들인데요. 이 업체들은 주로 현지 시장과 미국 전역의 패션 리테일러를 대상으로 제품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량의 제품을 생산한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제조업이 뉴욕 경제 성장에 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고용인데요. 과거부터 제조업은 고용과 소득 상승에 가장 큰 역할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뉴욕에 왕성하게 활동하는 제조업체들이 존재해 왔다는 건 그만큼 뉴욕의 수많은 이들을 고용했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실제로 한 언론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뉴욕의 제조업체들이 고용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수만 해도 수십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뉴욕의 제조업은 뉴욕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셈이에요. 지금까지 뉴욕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도시가 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알면 알수록 뉴욕은 정말 대도시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이 뉴욕이 발전한 이유는 너무 다양해서 오늘 살펴본 내용은 극히 일부에 불과할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뉴욕이 명실상부 전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도시이고 여전히 그 영향력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과연 뉴욕이 앞으로도 지금의 명성을 이어갈지는 지켜봐야겠네요.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지식세포였습니다. 감사합니다.